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진돗개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쉬움을 나타냈다가 시청자들에게 큰 항의를 받아서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아이와 함께 길을 걷다가 큰 개를 마주치면 놀랄 때가 있는데요. 현재 법적으로 맹견으로 분류하고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견종은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이러 등 5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들이 아무리 크고 위협적이어도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입마개를 하지 않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개물림 사고가 많아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 강아지, 내 개는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이 큰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요.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매주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개물림 사고가 많아져서 걱정이에요. 네네. 네, 뭐 크게 이슈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강아지가 좀 짖는다거나 했을 때 좀 놀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원에서는 아니면은 뭐 놀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녀들이랑 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강아지가 갑자기 짖는다거나 갑자기 달려든다거나 하면 어린아이가 놀라가지고 뭐 운다거나 아니면 네. 놀라서 이제 넘어져가지고 다친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예, 하는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확 짖을 때 진짜 작은 강아지인데도 너무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조그만 강아지가 너무 사납게 짖어가지고 도망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네네. 강아지 크기가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네. 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목줄을 보통 하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는 워낙 집에서 그냥 목줄 채워서 네네. 개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네. 키웠었는데 지금은 산책도 많이 시키고 하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어쨌든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네. 사고 발생의 횟수도 객관적인 그런 수치라고 해야 될까요?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법률 상담 질문도 개물림 사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도시에서 여행을 하던 중에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개 2마리가 달려들어서 제 팔과 다리, 옷을 물었습니다. 대형견은 아니었지만 입마개나 목줄이 다 없는 상태였고요. 개 주인이 와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놀라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치 2주의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가 달려들어서 무는 장면이 CCTV에 모두 찍혀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견주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 남기셨습니다. 예, 먼저 형사처벌과 또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강아지 2마리가 알아서 달려든 건데 이걸 형사처벌까지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관리 소홀 이런 네네. 부분이 걸릴 것 같아요. 네네. 형법에 보면 과실치상죄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네. 예,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네. 형사적인 처벌 제목은 오늘 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과실치상죄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입마개나 목줄이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강아지가요. 네. 예, 그리고 2마리였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견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네.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언급이 없으시기는 한데요. 예를 들자면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가까이서 있는 상태였는지, 그래서 개도 좀 위협을 느낄 만한 뭔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전혀 개가 강아지가 어떤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서 네. 상처를 입혔다라고 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구체적인 좀 사정을 좀 확인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명견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이제 동물 관련된 그런 보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물안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법리에 따라서 명견으로 종류가 분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만으로 이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본능에 의해서 사람에 대해서 달려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격성도 있고 예, 자기를 방어하려고 오히려 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도 없는 상태였고 목줄도 없는 상태였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참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개 2마리 주인 되시는 분께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치상죄도 적용이 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목줄은 하는데 가끔 가다가 목줄을 풀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예, 목줄을 풀어놓는 뭐 이유가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네. 여행을 하던 중이라고 하시는데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네요. 네. 아마도 여행 중이시라고 한 거 보니까 야외였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원이나 뭐런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진 찍고 계셨는데 갑자기 달려들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야외일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추측을 해보고요. 형사처벌을 실제로 받은 사례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벌금형으로 보통 끝나는 것 같고요. 예. 벌금 액수가 좀 크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치 2주라고는 하셨지만 이제 통원 치료로 아마 하시는 것 같고 입원을 할 정도라던가 뭐 수술을 할 정도 이런 내용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피해를 입으신 그 손상의 정도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좀 과하지 않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이제 견주라고 해야 될까요? 개 주인분께서 처벌받게 되는 그 형량 자체는 뭐 벌금형 몇십만 원 정도로 예, 마무리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라서 괜찮긴 한데요. 네. 어떤 경우는 이제 생명을 잃는 경우도 가끔 맞습니다. 네, 뉴스에 나와서요. 네네. 그런 경우는 진짜 엄청나게 피해자가 공포에 질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면 사람을 물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거나 그런 상황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례가 실제 사례가 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다만 걔가 물었을 때 즉시 뭐 사망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겠지만, 그렇죠. 걔한테 물림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합병증 같은 것들이 유발이 되어서 폐혈증이라던가, 광경병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합병증들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개의 물린 것과 사망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긴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수술 과정에서 어떤 다른 뭐 의료진들의 과실이 개입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피해자 본인의 어떤 과실이 또 그 사후적으로 개입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인과관계가 포인트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개의 물림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이 촉발이 되었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반려견을 동반하신 분께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서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때로는 이제 큰 개가 작은 개를 물 때도 있잖아요. 개끼리 싸움이 나면 그것도 이제 피해를 보상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경우에도 이제 큰 개가 작은 개를 물었으면 아마도 손괴죄가 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손괴죄요. 네. 이제 다른 사람의 강아지를 물게 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 경우에도 큰 강아지 주인분께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쳤는지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손괴죄 같은 경우는 과실범은 아니거든요. 고의가 일단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고의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고의도 있긴 있겠지만 미필적인 고의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나는 뭐 인용할 수밖에 없다,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따져보고서 예를 들면 입마개도 안 했다, 평소에 강아지가 이제 좀 난폭한 습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다음에 목줄도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데리고 다녔다, 이런 것들은 미필적 고의로 감안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들 좀 참작하셔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던 민사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강아지 주인분께서 어떤 과실이 개입이 되었는지 네. 이 어느 사례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도 과실은 인정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뭐 이제 구체적으로는 실제로 치료받은 치료비가 네.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통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을 못 하시게 됐다라고 하면 일시 수입이라고 하죠. 이제 휴업 손해 같은 것들도 이제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혹시라도 이제 후유증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후유증에 대해서도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위자료. 네. 이 위자료도 청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형사적인 처벌보다도 이제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이 금전적으로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참고하시고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합의를 본다는 경우가 생기면은 네네. 그거는 양 쪽에서 그냥 알아서 네. 처리하시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합의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치료비 같은 경우는 아마도 다 물어주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이제 고소나 신고 같은 거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인 치료비랑 뭐 향후 치료비, 그다음에 손해배상 관련돼서 항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시고 한다면 네. 이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K 주인분께서는 이제 민사소송을 겪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예, 합의하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이제 많이 놀라셨겠지만은 2주 정도의 통원 치료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네네. 말씀드렸고요. 또 네네. 민사 소송이나 아니면 합의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네. 민법에 보면 759조인데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동물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있고요. 네. 예외적으로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네. 예, 물론 당연히 이제 원칙적으로는 책임지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제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을 때에는 면책,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 단서적인 예외적인 조항이 적용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입마개도 했고 목줄도 충분히 했고 그다음에 혼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명이서 같이 보호를 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전에 강아지와 가까워지기에는 충분한 좀 고지를 했다거나 아니면 멀찍이 좀 떨어져 있었다거나 네. 그런 상황 정도로 주의 의무를 기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어떤 아이가 달려들어서 강아지를 좀 위협했다거나 뭐 어떤 사진 찍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소리 지르는 행위를 통해서 걔가 좀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아지가 달려들었다. 네. 직접 뭐 그런 다양한 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 정도의 좀 주의 의무라든가 그 정도 상황이라면 강아지 주인분께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민법에 있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서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시는 거고 예외적으로 주의 의무를 기울였을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물의 종류 얘기하시니까 번뜩 떠오르는 옛날 사건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젖소를 키웠었거든요. 네네. 시골에서. 근데 네. 가끔가다 이제 젖소가 우리를 탈출해가지고 네. 마을로 돌아다니면 잡으러 다녔었죠. 네. 잡으러 다녔는데 그때 이제 마을에 논밭도 있고 네네. 뭐 구조물 같은 게 있을 텐데 네. 그런 거 막 때려 부시고 농작물이 하면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그 이웃분들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손해를 배상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다친 적은 없었지만은 네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같았으면 또 크게 이슈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뉴스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뭐 타조가 뛰쳐나왔다거나, 네네 예, 맞아요. 멧돼지가 출연해서 어떻게 했다거나, 뭐 그런 장면 좀 비슷한 생각이 좀 들긴 네. 하네요. 네. 사실은 멧돼지 같은 경우도 궁금한 게 요즘에 많이 출몰하기 때문에 네네. 멧돼지로 인해서 뭐 농작물 피해는 사실 많긴 하고요. 네네. 또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진짜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네. 주인이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주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상황이어서 누군가한테 책임을 묻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시청이나 정부나 이렇게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건데요. 네. 행정 관련된 법규에서 뭐 특별히 정해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배상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기 보호를 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이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직장을 10년 동안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달에 타 회사에 파견을 가서 일하던 중에 낙상 사고를 당해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배상을 그 회사에 해야 할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해야 할지, 산재 처리는 또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일하시다가 좀 큰 사고를 당하셨네요. 네네. 일단 안타까운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네. 낙상 사고를 당하셨는데 전치 8주 상해면 상당한 큰 피해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쪼록 치료와 이제 후유증 없도록 하시는데 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후유증 없이 잘 완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금액을 딱 특정해서 1,000만 원으로 정해 두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손해배상 금액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예. 뭐 전치 8주가 아니라 뭐 전치 2주 정도로 가벼운 상이면 모르겠지만 네. 전치 8주면 제 생각에는 상당한 피해신 것 같거든요. 네. 예, 손해배상 금액이 그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후유증 같은 게 만약에 남게 된다면은 네네. 평생 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제 이런 사고에서는 사실 후유증이 중요한 겁니다. 네. 예, 후유증에 따르면 노동 능력 상실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물론 100% 상실되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자면 손을 써야 되는 업무를 이제 주로 하시는 분인데 네. 낙상 사고로 인해서 손을 다쳤다. 그래서 팔 한쪽이 이제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한쪽을 평생 동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네. 노동 능력 상실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팔이랑 전혀 관계없는 업무를 하시는 분이신데 팔이 다쳤다 그러면 노동 능력 상실률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상실됐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사고는 후유증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당연히 치료에 좀 전념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해배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치료를 소홀히 하시는 뭐 의견은 없으시겠지만, 네. 예,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이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좀 걱정을 좀 덜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견을 가셨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예, 파견 가는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파견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이제 원청이라고 보통을 하죠. 그러니까 네. 파견 사업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파견 계약에 따라서 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업주는 이제 사용 사업주라고 합니다. 파견 사업주와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 사업주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한번 좀 따져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민사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싶으시면 네. 두 회사에 다 같이 한번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회사에 다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사용을 하는 그 사용 사업주 상대로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궁금하신 것이 이제 이 근로자분께서 소속되어 있는 파견을 한 회사, 예를 들자면 원청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제 원청을 A 회사라고 하면 이제 파견을 받은 회사가 이제 B 회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A 회사에 대해서도 원청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건데요. 네. 물론 이제 100% 다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근로자에게 좀 더 유리한 판결을 하려고 하는 성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이 파견 사업주가 통상적으로 취해야 되는 조치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내가 파견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고요. 아. 예, 실제로 그 사용하는 사업주가 어떤 근로자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안전 조치를 구하고 있는 안전 조치를 강구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을 시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그런 책임을 좀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그 38조의 안전조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사업주가 각종 이제 위험을 방지해야 되는 그러니까 폭발성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습니다. 2차 38조고요.
여기에는 용어를 사업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업주가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판례는 이 사업주를 좀 개념을 좀 넓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파견 사업주 또 이제 이런 범죄 포함된다라고 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파견한 사업주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는 사례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반면에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서요. 그래서 사용 사업주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사례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좀 나누셔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지만 오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원청인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증거는 잘 모아두셔야 되겠죠. 당시에 사고 관련된 영상이라든가 네. CCTV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없으면 어쨌든 사고 이후에 발생했던 뭐 112 신고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119 출동한 기록들 네. 다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료 응급실에 신뢰가 쳤으면 응급실 관련된 내역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동료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자들 회사 관계자들과 뭐 대화 나눈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당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환경이었는지 네. 한번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주의 의무에 소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네. 본인의 과실 말고 이제 회사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조치들인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회사 차원에서 주의 의무를 해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지 한번 당시 상황을 잘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기계를 작동하는 업무는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또 시끄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장이.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신호수라든가 작업 통제하는 그런 관리자들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혼자서 어떤 높은 데 올라가더라도 혼자서 올라가면 안 되고 네. 2인 1조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기계를 다루더라도 2인 1조로 다룬다거나 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급박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혼자서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발생했는지 네. 혼자서 작업하는 상황이 본인의 책임인 건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잘못 조치를 취한 것인지 평소에 이런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가 어느 정도의 안전 교육 같은 것들을 시행을 했었고 안전 조치는 어떻게 취했었는지 네. 당시의 정황들을 사고 당시의 정황들을 좀 잘 확보해 두시는 것이 향후 법적으로 이 방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안전 조치도 그렇고 안전 교육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전에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네. 원청에서 그러니까 A 회사에서 얼만큼 또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그리고 관심 뭐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있었는지도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산재 처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네. 이제 산재 처리는 본인께서 직접 신청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요양급여 신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요양급여 신청서에 있는 각 항목들을 잘 작성을 하셔서 본인이 직접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이제 아마 보통은 산재 보험이 아마 가입돼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보험에 따라서 치료비 등을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주 측에서도 산재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처리하시는 것은 좀 크게 어렵지 않게 아마 처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파견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디에다 이야기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긴 한데 뭐 여기에 해야 되는지 저기에 해야 되는지 네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두 군데 다 할 수 있다는 네네. 그런 말씀이시고 근데 네. 비율을 나누게 될까요? 아니면 6대4 뭐 이렇게 7대3으로 나누게 될지 아니면 각각 뭐 비율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아마 공동 책임으로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뭐 흔히 연대 책임이라고 하죠. 네. A 회사에는 얼마, 그러니까 원청에는 얼마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사용을 한 사업자한테 얼마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네. 토탈적인 손해배상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면 산출이 되면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동 책임을 지라라는 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비율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원청은 사실은 파견만 보냈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 할 역할들은 그냥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했다라고 하면 네. 이 원청 그러니까 파견 사업주 입장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본인들의 과실만큼만 이제 공동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네. 아마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회사에서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네. 결국은 또 이제 회사들의 경제적인 여력, 네. 배상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이 좀 더 고려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원청은 자력이 있고 사용사업주는 자력이 없다라고 하면 원청이 책임이 있다라는 쪽으로 책임이 있는 쪽으로 과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될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원청은 그냥 파견만 하는 업체고 실질적으로 뭐 경제적인 여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사용한 그런 사업주,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관리자 네.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사실은 폐업을 하거나 망하면은 거기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받기 네.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개인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손해배상 금액을 내가 정하지 말고 네네. 일단은 열어둔 상태에서 맞습니다. 더 받으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창남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heard you on my wireless back in 52. Lying awake intent and tuning in on you. If I was young it didn't stop you coming through. Ow, ow. They took the credit for your second symphony, rewritten by machine on new technology. And now I understand the supernova scene. Ow, ow. I met your children. Ow, ow. What did you tell them? Video killed the radio star. Video killed the radio star. In my mind and in my car, we can't rewind, we've gone too far. You were the first one. You were the last one. Video killed the radio star. Video killed the radio star. It was in my mind and in my car. We can't rewind, we've gone too far. Too far. All right. Video killed the radio star.